안녕하세요. 커즌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기아자동차가 K9 신형을 내놨죠. K9은 3년 만에 내놓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지금 한간에 도는 소문은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K9 같은 경우는 3.8 모델을 한번 시승기를 보여드렸었고 5.0도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엔진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5.0을 없앴어요. K8은 아예 그냥 라디에이터 그릴을 범퍼 안에 넣어버렸죠. 하지만 K9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그릴에 저런 프레임 경계는 남아있고,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상당히 많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릴도 너무 커졌고요. 그리고 또 헤드램프도 이전에 그 독특했던 헤드램프가 이제는 많이 정돈이 된 모습이고, 좀 더 당겨서 보자면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K8에서 봤었던 그런 좀 물살에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도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K9과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릴도 더 커졌고, K8에서는 하이그로시 블랙 소재를 썼었죠. 근데 K9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매트한 무광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썼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크롬 컬러로 칠을 해놔서 저런 좀 V자 같은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바뀐 기아 엠블렘이 저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것 역시 눈길을 잡아 끕니다. 개인적으로는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그러니까 번호판 아래에 이전에도 있었던 라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크롬으로 쭉 그은 라인이 어떤 차의 안정적인 자세를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개등이 있을 자리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차의 그런 어떤 대형 세단으로서 그런 화려하면서도 좀 중후한 느낌을 돕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시는 차는 이제 처음 보는 컬러죠. 근데 이번에 신규 추가된 에스코트 그린이라는 컬러고, 이게 K8에서도 있었던 컬러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K8과 K9의 컬러를 공유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노 화이트 펄과 오로라 블랙 펄 두 가지만 공유를 하고요. 나머지 컬러들은 이름 자체, 코드 자체가 다릅니다. K8에서는 그리고 디포레스트 그린이었었죠. 이 그린 컬러가. 아마 이 K9이 좀 더 깊은 색깔이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이건 이제 정측면인데, 헤드램프 때문에 이전 아우디 A6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단 볼보 S90과 더 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건 헤드램프 때문에 좀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확실히 다른 차죠. 방향지시등이 어떻게 들어올까 싶어서 예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위에. 그리고 이게 시퀀셜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요. 어쨌거나 기아 자동차 안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이 카탈로그도 보면은 램프류는 전부 다 LED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8 자연흡기든 아니면 3.3 트윈 터보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를 좀 짜깁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불이 켜져요. 주르륵 켜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도로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분 변경하기 전 K9도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 자, 이건 뒷사시 보던데 뒷모습은 앞모습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테일램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길이적인 부분도 변화 없어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 저런 크롬 장식도 들어갔고, 그리고 전에는 앞쪽 펜더에 오릴 드라이브라는 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저 자리엔 이제 크롬 가니시가 들어가서 옛날에 쉐보레의 초망작이었던 베리타스가 있었는데 그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휠도 기존엔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 2가지로 좁혔어요. 디자인도 바뀌었고 이제 18인치와 19인치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3.8 아래 트림에서는 18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옵션으로 바꿀 수가 있고 상위 트림에서는 바뀌어지고요. 뒷모습은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갔죠. 그래서 저 기아 엠블렘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확대해 보면 저 4X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처음 보는 엠블렘입니다. 이게 아마 사륜구동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고, 저 번호판도 이제 전에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 기아 바뀐 엠블렘을 강조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땡겨서 보면은 저 K9 엠블렘이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K8과 마찬가지로 폰트도 달라졌고요. 저 9 숫자도 마름모까지 쓰진 않았습니다만 저것도 바뀌었죠.
그리고 4X도 처음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후미등이 켜진 상태인데 리어 테일 램프 뒤쪽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시퀀셜 라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깜빡깜빡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딱 봐도 잘 모르시겠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센터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시트가 좀 달라졌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던 K9 3.8 그랜드 플래티넘의 인테리어인데 디스플레이 커진 거 말고는 차이를 찾을 수가 없죠. 운전대도 똑같이 생겼고요. 시계도 뭐 모리스 러크로 그대로 들어갔고 기어 노브도 바뀌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디스플레이가 14.5인치로 커졌고요. 기존엔 12.3인치였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다이얼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필기 인식을 한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왼쪽에 손가락 지문으로 우리 아이폰처럼 지문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서 지문을 등록을 하면은 시동 걸 수도 있고 뭐 기아페이라든지 기타 개인화를 인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뒷자리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확대돼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시트도 이제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서, 나파 가죽은 전에도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퀼트된 부분이 저 등받이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뭐 스팅어만큼까지는 아닌데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3.8 그랜드 플래티넘의 2열 시트입니다. 저 때는 등받이에 퀼팅이 없었죠. 근데 저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기존엔 터치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전에 있었던 거고,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컬러가 블랙, 베이지, 그리고 새들 브라운, 토프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 토프 그레이는 없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네 가지였죠. 블랙, 베이지, 새들 브라운까지는 있었는데 시에나 브라운이 있었죠. 그게 빠지고 이제 토프 그레이라는 새로운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인테리어는 이 우드와 가죽 색깔의 조합을 생각한다 그러면 토프 그레이와 시카모 토프 그레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베이지와 오베체 엔지니어라는 이 우드 조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8 가솔린의 가격표인데요. 트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3.8이든 3.3 터보든 플래티넘이나 마스터즈 중에 고를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플래티넘과 그랜드 플래티넘이 있었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트림명의 변화가 있고 가격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뭐 5,580만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5,800만원, 뭐 디자인도 바뀌었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추가가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넘에서 마스터즈로 바뀐 트림 역시 시작 가격이 6,980만원이었던 게 7,270만원으로 두 트림 모두 뭐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언저리로 기본 가격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3 터보로 가게 되면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져요. 그래서 3.3 터보도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두 가지로 쪼개놓은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3.3 터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마스터즈랑 그랜드 마스터즈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플래티넘과 마스터즈로 3.8 가솔린과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지금 3.3 터보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은 6,460만원, 근데 마스터즈는 6,700만원.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번 더뉴 K9 같은 경우는 3.3 터보에서는 플래티넘의 가격이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240만원이나 떨어졌고, 하지만 그랜드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또 더 비싸졌어요. 시작 가격이 290만원 올라갔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단일 트림으로 나왔었던 5.0 가솔린 모델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 5.0 타워 엔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엔진이죠. 엔진이 이제 두 가지로 줄었는데 3.8 가솔린과 3.3 트윈 터보, 엔진의 성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8은 315마력이고 3.3은 370마력 최고 출력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었었는데 K9에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건 이제 제네시스 차에서 봤었던 거죠. 룸미러 뭉치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길의 노면 상태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대차에서도 못 봤었던 기능인데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거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GPS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길에 꼬부라진 거를 파악해가지고서는 미리 최적의 기어단으로 변속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떨지 이거 궁금하긴 해요. 그런 게 이제 들어갔고, 자 이제 3.8 가솔린과 3.3 트윈터보의 가격표입니다. 3.8이든 3.3 트윈터보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같아요. 운전자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좋죠. 3.3 트윈터보를 꼭 선택해야지만 할 이유가 이런 옵션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3.3 트윈터보를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연비인데요. 연비도 사실 3.3 터보라고 그래서 딱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바퀴 굴림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3.8 가솔린이 더 좋아요. 19인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3.3 터보가 떨어집니다. 연비 때문에 3.3 터보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전에 경험했었던 이 3.3 트윈 터보 엔진이 너무 호쾌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앞에 썸네일에도 썼지만 제가 선택하려는 거는 3.3 터보에다가 플래티넘 트림,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이랑 프리미엄 팩, 그리고 VIP 컬렉션,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살펴보자면 3.3 터보에서 베스트 셀렉션 1에 묶여있는 게 참 많아요. 모니터링 팩이라든지 컴포트 팩,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릴 드라이브, 이게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가격은 600만원 더 비싼 것 뿐인데, 이 구성을 따지면은 갖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팩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후측방 모니터, 이거는 그 계기판에 띄우는 거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건 뭐 쓸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컴포트 팩에는 이런 가죽 감싸기는 둘째치고 뒷유리 선블라인드라든지 아니면은 뒷유리 옆면 2열 측면에 선블라인드가, 선쉐이드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돈 주고 추가하려는 프리미엄 팩 같은 경우는 330만원인데 퀼팅 나파 가죽, 그리고 또 가죽 내장재, 그리고 우드도 이제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진짜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프리미엄 팩은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에 묶여 있고 인터랙티브 조명도 묶여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해서 바뀌는 거. 또 하나는 플래티넘 패키지인데 이것도 33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고 뒷좌석에서 헤드레스트가 그 날개처럼 접히는 거 있죠. 윙아웃 헤드레스트라고 여기서는 이름 붙였는데 그게 들어가 있고요. 또 어드밴스드 3존 에어컨, 그리고 B필러 에어벤트, 그리고 운전석 시트백 볼스터 전동 조절. 아무튼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꼭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에요. 동승석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썬루프 80만원짜리 집어넣어야겠고요. 근데 K9 썬루프는 크지 않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에요. 앞자리에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뭐 그 차체를 바꿀 수는 없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100만원짜리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것도 집어넣어야 측방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이 되죠. 계기판에 띄우는 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렉시콘 오디오가 140만원짜리인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크렐 오디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피커는 14개인데 그래서 140만원짜리 렉시콘 오디오는 저는 그냥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해가지고 7,900만원 7,900만원의 이 호화스러운 대형 세단이라고 그러면 저는 훌륭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K9이 국산 자동차 시장에서 제네시스 G90과 G80이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좀 숨겨진 보물 같은 차였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까지도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더 웃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갖게 된 기능들이, 편의 장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차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K9은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K8으로 이름을 바꿨죠. K7이. 그러니까 뭐 K10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K9을 더욱더 좀 플래그십 세단에 맞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제 나 혼자 산다면 이라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 차를 봐야 알겠지만 굳이 풀옵션으로 마스터즈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딱 플래티넘 3.3 터보 플래티넘에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3.8 가솔린이어도 베스트 셀렉션 1 집어넣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차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